three, two, one. 네, 안녕하세요. 경희인의 노하우를 듣다 네 번째 강연을 맡은 화학공학과 이문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학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대학 입학 전에 가졌던 로망 어떤 게 있나요? 여자친구. 저는 약 10년 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MBC 청춘 시트콤 논스톱을 보면서 빨리 20살 대학생이 되고 싶었어요. 다들 논스톱 아시나요? 네. 다음 사진은 논스톱의 주요 장면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저는 논스톱을 보면서 기숙사 생활이나 동아리 활동과 같은 단체 생활에 대한 로망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멋진 남자친구와 예쁜 캠퍼스를 거닐기도 하고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경희인의 노하우를 듣다 특강 강연자로 선정되었을 때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꿈꿔볼 만한 세계여행, 국토대장정, 그리고 공모전 수상, 이런 특별함이 제겐 없거든요. 저는 노멀 중에 노멀, 정말 평범하게 대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듣고요, 수업이 끝나면 과제를 하고요, 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평범하고 어찌 보면 지루해 보일 법도 한 대학생활이지만 수업, 과제, 동아리 활동, 이 세 가지는 여기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신입생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것을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평범한 것을 보통 이상으로 잘해내는 게 과연 쉬운 일인 걸까요? 저는 평범한 것을 남들보다 잘해내는 것 또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단순히 평균 혹은 그 이하에 머문다면 그것은 노멀이겠지만 평범함 속에서 최고가 된다면 그것은 스페셜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강연의 주제를 평범함 속의 최고가 되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평범함 속의 최고가 되자, 크게 학습법 노하우, 대인관계를 통한 나의 발전,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학습법 노하우입니다. 다들 지난주에 중간고사 보셨죠? 대학교에서 첫 시험을 보고 난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말고사를 노리겠다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공대생도 있을 거고 또 외대생도 있을 거고 예비학생, 체대생, 각자 전공이 다양할 거예요. 각 전공별로 학습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전공을 아우를 수 있는 학습법은 내용 이해와 암기, 그리고 이를 통한 응용, 이 세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정석화된 학습법이죠. 공대생인 저 같은 경우에는 내용 이해와 암기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먼저 한 후에 응용의 단계로 문제풀이 단계에 들어갑니다. 다음 사진 잘 보이시나요? 네. 다음 사진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한 사진인데요. 글씨가 조금 엉망이죠?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이 칠판에 필기해 주시는 내용, 그리고 교수님이 이에 덧붙여서 말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모두 필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글씨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글씨를 해독할 수 있을 정도로만 빠르게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은 일단 무조건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험 2, 3주 전이 되겠죠? 예. 수업 교재들을 천천히 정독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한데 모아 정리합니다. 책이든 노트든 프린트물이든 내가 나중에 다시 보기 편한 곳에 하면 됩니다. 개념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응용의 단계로 문제를 풀어야겠죠? 학과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없는 학과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문제를 풀 때도 최대한 자세하게 풀이 과정을 써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알 수 있고 또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기계적으로 풀이 과정을 써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사진은 제가 작년에 받았던 학업우수상 상장입니다. 저는 이 상장을 받고 제 학습법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모든 교과목을 공부할 때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 이 두 가지 순서로 공부를 하는데 가끔은 제 공부법이 너무 비효율적인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족보 있죠? 네, 족보 보면 어떤 문제 나올지 대충 예상 가는데 누가 개념 정리를 해? 그거 시간 낭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족보도 앞서 말씀드린 이해, 암기, 응용 이 세 단계의 학습법을 확실히 하고 난 후에 본다면 그 활용도가 보다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다. 하는 학생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 학습법을 한번 따라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다들 신입생 세미나 듣고 계시죠? 네. 신입생 세미나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입학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필수 교과목인데요. 1학기에는 실천 프로젝트, 2학기에는 빅북스 토론대회를 진행합니다. 작년 제 멘티 중에 체육학과에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1, 2학기에 모두 빅북스 토론대회 실천 프로젝트에서 모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상금으로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받았고요. 이번 겨울방학에는 필리핀으로 해외 탐방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에게 신입생 세미나 노하우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신입생 세미나에서 실천 프로젝트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천 프로젝트 잘할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학생이 말하길 참신한 주제, 예상 질문 준비, 준비된 발표 이 세 가지를 실천 프로젝트 노하우로 꼽아주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주제요? 네, 맞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참신한 주제라고 합니다. 그 학생도 처음에는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학교 체육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주제가 너무 뻔하고 좁은 것 같아서 좀 더 큰 주제 안에서 다양한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꼭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 쪽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인터넷 조사를 하면서 공정여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 학생도 공정여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인터넷 조사를 많이 해보면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정여행은 여행 안에서 환경, 사회, 경제, 문화 다양한 것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실천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조원들과 일정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자료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캠퍼스 예선 때는 교수님의 예상 질문을 미리 생각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갔다고 하는데요.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질문이 취지는 좋은데 대학생들이 하는 일반 배낭여행이랑 차이점이 뭔가? 라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때 그 여학생은 당황하지 않고 물론 비슷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 배낭여행이랑 다르게 다국적 대기업 물건 쓰지 않기,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현지 음식 먹기, 현지 물건 사용하기 등 공정여행의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 답변을 들으시고 실천 프로젝트의 실행 목적과 취지가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다른 한 팀을 제치고 최종 캠퍼스 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실천 프로젝트에서 우승하고 싶으시다면 주제 선정에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참신하면서도 실천 프로젝트 실행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또 발표 준비도 열심히 하셔서 발표 당일에 또박또박 침착하게 준비한 내용을 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해드릴 이야기는 대인관계를 통한 나의 발전입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교양 수업 혹은 동아리 활동, 그리고 그 외 여러 대외 활동이나 우연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본받고 싶은 혹은 나의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을 갖춘 흔히 말하는 롤모델이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사진은 제가 속해 있는 동아리의 창립 때 사진인데요. 사진을 너무 멀리서 찍어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제가 누군지 찾으셨나요? 어디 있을까요? 눈 좋으시네요. 네. 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바로 저희 롤모델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이 동아리에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정말 너무나도 어색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 동기들도 별로 없었고요. 또 학번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님들이 농담하고 또 뭐 서로 디스개그하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 탈퇴할까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저보다 한 살 많은 10학번 언니를 만나게 됩니다. 동아리방에 혼자 어색하게 앉아있던 저에게 다가와서 이름과 전공을 물어봐 주었고 후배가 생겨서 반갑다며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거나 필요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면서 핸드폰 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언니와 꾸준히 연락하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또 동아리에 애정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어색했던 선배님들과도 정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언니를 보면서 느낀 건 나도 내년에 좋은 선배가 되어야지. 언니처럼 멋진 선배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정말 최고의 선배였던 언니랑 자주 연락해서 밥도 같이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언니의 모습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학년이 되던 해에 신입생 세미나 멘토로 지원해서 최종 선발됩니다. 멘토 지원 동기는 당연히 언니처럼 좋은 선배가 되고 싶어서 혹은 1학년 때의 나처럼 헤매고 있을 신입생들에게 든든한 선배이자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서 이런 거였겠죠? 네. 그리고 저는 베스트 멘토가 되었습니다. 운 좋게 좋은 멘티들을 만난 덕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롤모델이었던 언니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언니에게 받았던 도움을 제가 후배들, 멘티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다음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왼쪽을 보시면 종강날 멘티들이 저에게 깜짝 파티를 해줘서 제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그날 멘티들에게 받았던 깜짝 선물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착한 제 멘티들 한번 보고 싶으시죠? 네, 그럼 다음 사진 같이 보실까요? 네. 왼쪽 사진은 깜짝 파티 이후에 저희 팀이 설해에서 가졌던 종강 총회 사진입니다. 종강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신나게 2차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3차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맞아요. 네, 3차는 모두 아쉬움을 뒤로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 팀이 작년 빅북스 토론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제가 멘토로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받은 공로상 상장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로상도 받아보고 또 깜짝 파티도 받아보고 정말 작년에 제 멘티들과 함께했던 추억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와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기저기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대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 중에 자기 자신이 본받고 싶은, 닮고 싶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난 사람은 가까이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인이나 유명인보다도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사소하다 할지라도 그 사소함으로 인해 그동안의 나를 되돌아보고 내 생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강 주제가 경희인의 노하우를 듣다였지만 저희 강연은 노하우보다는 제 대학 생활을 여러분과 공유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